안녕하세요. 오늘은 김장배추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중부지역 기준으로 했을 때 김장하는 시기 하게 되면 11월 하순부터 12월 초 정도이거든요. 아주 오래전부터 저희 집도 어머님과 함께 김장배추를 재배해가지고 이 시기에 맞춰서 김장을 하는 편이었어요. 그런데 몇 년 전부터 늦가을이나 초겨울에 김장을 하지 않고 5월달에 종종 김장을 담그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렇게 5월달에 김장을 하면 좋은 이유와 그리고 이렇게 5월달에 김장을 하기 위해서는 5월달에 맞춰가지고 김장배추를 수확해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3월달 아주 이른 봄에 이 김장배추를 심어 재배해야 되는데 농약 전혀 치지 않고요. 심지어는 비료도 주지 않고 유기농으로 이른 봄에 김장배추를 재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김장배추 하게 되면 김장을 11월 하순이나 초에나 하기 때문에 가을 배추를 보통 김장배추라고 하거든요. 그렇지만 봄배추 같은 경우에도 김장을 위해서 말 그대로 김장을 목적으로 배추를 재배한다면 이 또한도 김장배추가 되는데요. 그렇지만 보통 김장배추 하게 되면 아주 오래전부터 이렇게 초겨울에 대량으로 김장을 담그다 보니까 봄배추를 가지고선 김장을 할 생각조차도 하지 않았거든요. 그렇지만 요즘은 이렇게 장기 보관하기 위해서 대량으로 김장을 담그는 그런 집은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저희 집 또한 그렇게 점점 변해가고 있는데요. 심지어는 김치냉장고가 너무 발전돼가지고 땅속에 묻을 이유가 없다 보니까 사실상 365일 언제 김장을 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거든요. 물론 가을 배추가 단맛이 더하고 조직이 단단해서 저장성이 더 좋은 것은 사실이지만 요즘처럼 장기 보관해서 먹지 않거나 또는 겉절이로 많이 해 먹는다고 한다면 오히려 갓 수확한 유기농 배추가 김장 배추로 더 좋을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점점 가을에만 심었던 배추를 이렇게 봄에도 꾸준히 심어 재배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통 봄배추 하게 되면 씨앗파종은 3월, 그리고 모종정식은 4월로 알고 계신 경우가 정말 많으세요. 그리고 수확 시기 하게 되면 장마가 시작되기 전 보통 6월 달에 수확 진행하는 것으로 많이 알고 계신데요.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무농약으로 이 배추를 재배 진행할 수가 없어요. 가을 배추와 마찬가지로 봄배추 같은 경우에도 날이 풀리면서 벌레 피해가 상당한 것이 특징이거든요. 특히나 가을 배추 같은 경우에는 농약 없이 재배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로 벌레 피해가 정말 많은 것이 이 배추이고, 벌레 피해뿐만 아니라 무름병이라든지 각종 병에도 많은 것이 이 배추이다 보니까 사실상 농사 경험이 많지 않다라면 농약값이 더 많이 들어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패할 확률이 정말 많거든요. 그런데 봄배추 같은 경우에는 심는 시기에 대한 고정관념만 좀 깨주게 되면 농약 전혀 필요 없고요. 퇴비만으로도 충분히 이 배추를 재배 진행해 나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농약을 치지 않고 심지어는 비료도 주지 않고 퇴비만 이용한다면 말 그대로 이게 무농약을 넘어서 유기농 배추가 되는 것인데요. 이렇게 봄배추 재배 과정에서 유기농 재배를 더욱더 강조하는 이유라면 저희 집은 이 봄배추를 가지고선 그냥 겉절이만 해먹는 것이 아니고 김장을 담글 목적이다 보니까 조직을 최대한 단단하게 만들어주기 위함이거든요. 이렇게 농약이나 화학 비료를 사용하지 않고 봄배추를 재배해 나가면 가을 배추 못지않게 단단하게 성장해서 김장배추로 전혀 손상이 없고 저장성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언제 어떻게 심어야지 벌레 피해가 그렇게 많다고 많이 알려져 있는 배추 재배 과정에서 농약을 전혀 치지 않고 심지어는 비료도 주지 않고 이 배추를 재배해 나갈 수 있을까요? 방법은 아주 간단한데요. 우리가 보통 중부지역 기준 했을 때 배추 모종 심는 시기를 4월달로 많이 알고 계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4월달에 심는 것이 아니라 한 달 정도 더 빠른 3월달에 이 배추 모종을 구입해서 심어주게 되면 5월달에 속이 꽉 찬 배추를 가지고선 겉절이를 해 드실 수도 있고요. 심지어는 저희 집처럼 김장배추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걱정되는 것은 중부지역 기준으로 했을 때 3월 초에서 3월 중순 정도 같은 경우에는 배추가 성장하기에는 턱없이 낮은 기온이에요. 그렇지만 배추 같은 경우 워낙 추위에 강하기 때문에 이 시기에 모종을 심는다고 해서 모종이 아예 죽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부지역 기준으로 했을 때 3월 하순 정도에 이 김장배추 모종을 심어준다면 별달리 보양 작업을 해주거나, 그리고 제가 잠시 후에 이렇게 이른 봄에 김장배추 모종을 심는 방법을 설명드릴 건데, 이와 같은 방법을 사용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냉해 피해 없이 5월달에 수확 진행할 수가 있는데요. 이 부분을 제가 직접 보여드리기 위해서 저희 텃밭이 경기도 안성 지역에 위치하는데 3월 25일날 정확하게 김장배추 모종을 구입해서 심어주었고, 그리고 정확히 5월 상순부터 일부 다 자란 배추를 수확해가지고 겉절이를 해서 먹었고요. 그리고 정확하게 5월 19일날 모든 배추를 수확해가지고 어머니 집에 가가지고 김장을 담궜습니다. 재배 기간으로 본다면 정확히 54일이 되고요. 보통 가을 배추 재배 기간이 70일에서 80일인 것을 감안한다면 3주 정도 더 빨리
이 김장배추를 재배해 나갈 수 있다는 장점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재배 기간이 단축되는 이유는 가을 배추 같은 경우에는 1년 중 가장 더운 8월 말 정도에 이 김장배추 모종을 심어가지고 점점 날씨가 추워지는 가을에 재배하다 보니까 재배 기간이 더 길어지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와 반대로 봄배추 같은 경우에는 조금 추운 3월 달에 심어가지고 기온이 점점 올라가는 5월 달에 수확 진행하다 보니까 기온이 올라가면서 4월 달부터 폭풍 성장하는 그런 특징이 있거든요. 이런 이유에서 작은 텃밭이라면 가을 배추가 아니라 봄 배추가 오히려 텃밭 활용도를 더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농약을 전혀 치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또 무엇일까요? 이렇게 중부지역 기준으로 했을 때 3월 하순 정도에 어떠한 보양 작업도 하지 않고 그대로 일반 모종 심듯이 배추 모종 심어주게 되면 보통 배추 흰나비가 4월 하순 정도가 되게 되면 조금씩 날아다니기 시작하거든요. 그렇지만 이렇게 3월 하순 정도에 김장배추를 심었다면 이렇게 벌레가 왕성해지기 전에 초기 생육을 어느 정도 맞추고 잎이 짱짱하게 자라있다 보니까 가을 재배와 달리 더위 속에 자라가지고 생육 초기가 불안한 가을 재배 배추와 달리 벌레 피해가 거의 없는 것이 특징이에요. 그렇지만 5월 달에 접어들게 되면 배추 흰나비 벌레가 정말 많이 발생하게 되고 이뿐만 아니라 다른 벌레들도 창궐하게 되는데요. 그렇지만 이 시기에도 전혀 걱정할 게 없는 것이 저희는 빠르면 5월 초부터도 이 김장배추를 수확해서 먹기 때문에 보통 벌레 피해가 발생하는 것은 배추의 겉잎이니까요. 이때 벌레가 보인다라고 해서 농약을 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겉으로 보기에는 겉잎에 구멍이 송송 나 있다 보니까 이거 벌레 피해 엄청나게 많이 난 것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으세요. 그렇지만 겉잎을 몇 장 떼어보게 되면 안쪽에 있는 배추는 전혀 충피해가 없으니까요. 이렇게 수확 시기가 다가왔을 때 벌레가 배추 겉잎을 갉아먹고 있는다라고 해서 농약을 치지 않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 추운 날씨에 이 김장배추를 심으니까 벌레 피해가 거의 없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어떻게 비료를 많이 필요로 하는 배추, 심지어는 1차에서 3차까지 추비를 주면서도 재배해 나가야 되는 배추를 퇴비만을 가지고서 유기농으로 재배한다는 말이지, 이 부분이 더 의아하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물론 봄배추 같은 경우에도 통 크게 키우기 위해서는 1차에서 3차까지 추비를 주면서 재배하거나 또는 밑거름을 주면서 화학비료를 듬뿍 넣어주게 되면 가을 배추 못지않게 통을 키워가지고 수확 진행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저희 집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통 큰 배추를 가지고선 김장을 할 것이 아니라 조직을 단단하게 키울 것이기 때문에 비료로는 대부분 유기질 비료를 활용해가지고 이 배추밭을 만들어주고 있거든요. 배추 모종 심기 2주에서 3주 전에 완숙퇴비를 넣고 밭을 미리 만들어주고요. 이렇게 모종 심기 2, 3주 전에 퇴비를 뿌리는 이유는 아마도 저희 채널을 구독해 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이 부분을 항상 강조하다 보니까 매번 중복해서 설명드리고 있는데요. 퇴비는 작물 재배에서 아주 좋은 유기질 비료이지만 가스가 나온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가스를 배출시키기 위해서는 작물을 심기 2, 3주 전에 뿌려가지고 가스를 충분히 빼주셔야 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봄배추를 유기농으로 꼭 재배해야 되는 것은 아니에요. 저희 경우에도 모종을 심고 생육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에는 1차에서 2차 정도 추비를 줘가면서 재배 진행하기도 하고요. 그 추비로는 NK비료도 있지만 완숙퇴비를 한 줌씩 중간중간 넣어주는 방법도 있거든요. 이렇게 하게 되면 유기농 재배를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가 있고, 나는 유기농 재배보다는 조금 더 통이 큰 배추를 수확하고 싶어 라고 한다면 3주에서 4주 간격으로 NK비료 또는 NK비료가 없다면 복합비료라도 중간중간 넣어주게 되면 좀 더 큼직한 배추를 수확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부지역 기준으로 했을 때 3월 초나 3월 중순에 이 김장배추 모종을 심는 방법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 매 이와 같은 방법으로 김장배추 모종을 심어왔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조금 실험적으로 3월 하순 정도에 김장배추 모종을 심으면서 한쪽에는 보양 작업을 해주고 그리고 한쪽에는 보양 작업을 전혀 해주지 않은 상태로 재배 진행해 보았는데 보양 작업 해준 것이나 그리고 보양 작업을 해주지 않은 것이나 결과물이 거의 동일했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3월 하순이 아니라 3월 초나 3월 중순에 심을 경우에는 꼭 이와 같은 방법으로 이 김장배추 모종을 심어야 되는데요. 바로 김장배추 모종을 심고 이후에 배색 비닐을 덮어가지고 마치 작은 비닐하우스를 만들어서 그 안에서 배추 모종이 초기 생육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우선 두둑을 만들어 주시고요. 그리고 심는 간격은 보통 가을 배추 같은 경우에는 40에서 45cm 정도 간격으로 심어주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봄 배추 같은 경우에는 가을 배추보다는 조금 더 통이 작기 때문에 35에서 40cm 정도 간격으로 만들어 놓은 두둑에다가 약간의 구덩이를 파줍니다. 이렇게 약간의 작은 구덩이를 파주는 이유는 그 구덩이 안에서 김장배추를 며칠간 키우기 위해서고요. 이렇게 파낸 구덩이 사이에다가 김장배추 모종을 심어주시면 됩니다. 이후에는 배색 비닐을 덮어주시면 되고요. 기온을 잘 체크하신 이후에 기온이 아주 춥다라면 그대로 재배 진행해 주시고
기온이 점차 올라간다는 일기예보가 있다면 그대로 방치해 두게 되면 냉해보다 더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고온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비닐을 약간씩 찢어가면서 고온 피해가 없도록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재배를 진행해 나가시면서 더 이상 비닐 안쪽에서 이 배추가 성장할 수 없는 상태가 된다면 비닐을 둥글게 찢어가지고 배추가 지상부로 전부 돌출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제가 남들보다 더 빨리 작물 심는 것을 강조할 때마다 가장 걱정하는 것이 냉해이거든요. 그렇지만 제가 소개해드리는 대부분의 이른 봄에 심는 작물 같은 경우에는 서리를 몇 차례 맞는다고 해서 죽어버리는 그런 작물이 아니에요. 추위에 아주 강한 특징을 가지고 있고 저 또한 여러 차례 이렇게 이른 봄에 심어본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추천을 드리는 것이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배추 모종 심는 시기 또한 4월달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중부지역 기준으로 했을 때 3월달에도 충분히 이와 같은 방법으로 배추 모종을 심을 수 있으니까요. 병충해 걱정 전혀 없는 이른 봄 배추 심기에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